담담 타타 오늘은 북한군의 폭격 도발과 관련된 긴급 보도 특집으로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두 분과 함께 이 사태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북한이 오늘 이제 쏜 그 화기들을 보면 예. 우리 확성기를 파괴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군의 그 어떤 그 흘러나온 어떤 정보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예. 마지막에 나온 국방부의 백브리핑 내용을 보면 처음에 3시 53분에 14.5mm 고사포라고 나오는데 고사총입니다. 예. 작년에 연천에 전단지 대북 전단을 살포했을 때 그때 전단을 향해서 쏘았던 그 고사총 현영철을 처형했을 때 썼던 그 고사총 그 고사총 한 발을 우리 측 야산에 떨어뜨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확인하러 가던 도중에 20분 후에 우리 측 비무장지대 내 지난번 그 지뢰 폭발 사고는 비무장지대의 군사 분계선에서 440m 남쪽에서 군사 분계선에서 이제 폭발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그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700m 남쪽의 지점에다가 즉 비무장지대 내에다가 사람이 없는 것이죠. 네. 거기다가 76.2mm 평사포 4발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이 76.2mm 평사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연평도 포격도발 때 사용했던 화포고요. 네.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화포 중에서 가장 정확한 포입니다. 위력은 낮지만. 네. 그러면 이 76mm 가지고 확성기를 타격하려고 했다면 확성기를 직접 조준했겠죠. 그러나 사람이 없는 곳에 쏘았다고 하는 것은 예. 우리가 확성기를 공격할 어떤 능력과 의지는 있다. 네. 그러나 일단 한번 보여준다. 예고편이다. 라는 측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폭격 도발 직후에 48시간 안에 철거하라. 안 그러면은 군사행동 하겠다라고 네. 이제 이 전화 통지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예고대로 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전화 통지문을 이제 보냈고 그것을 우리 언론을 통해서 지금 거의 공식화돼서 네. 아마도 국제사회도 알 것이고 네. 북한의 상당 수의 주민들도 이러한 정보를 우회적으로 듣고 앞으로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북한이 이렇게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들로서는 사실은 허언을 한 셈이 되고 예. 정권이 어떤 그 신뢰성이 즉 자기 인민들에게의 신뢰성이 좀 지면상 있게 되겠죠. 따라서 자기 인민들 때문에라도 네. 뭔가 군사적 조치는 할 가능성이 굉장히 그러면 높다. 이번에는 확성기를 조준 사격하는 그 도발 가능성이 더 있다. 이런 확성기를 조준 사격할 수도 있고 예. 또는 또 다른 형태의? 또 다른 그 예. 은밀한 공격을 해서 예. 원점이 즉각 파악되지 않는 이번에는 현장 지휘관이 즉각적으로 지금 반격을 한 것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현장 지휘관의 즉각적인 반격은 포탄이 날아왔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격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날아오지 않고 아니, 뭔가 말씀하시니까 이게 조금 전에 전문가들은 이게 그 반격하는데 1시간 12분이 걸렸는데 네. 이거 대응이 늦었다 좀 이렇게 다들 지적하고 갔는데 이건 지금 즉각적인 대응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대응이 늦은 게 아니죠. 14.5mm 이제 아까 여기 먼저 토크하셨던 네. 분들은 아마도 이 마지막 브리핑을 못 들었을 거예요. 저는 네. 이제 그걸 듣고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럼 처음 날아온 포탄이 최초에 알려진 것처럼 122mm 방사포냐 아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22mm 방사포면 날아오는 순간부터 우리 대포병 레이더가 다 보고 있습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데 14.5mm는 요만한 총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 이제 그 대포병 레이더에 새가 날아가도 뭔가가 이렇게 감지가 되고 뭔가가 날아왔는데 뭔가가 날아오는데 뭔지는 정체가 확인이 안 되는. 14.5mm 그냥 총알 한 발이 날아온 겁니다. 그게 그 우리 군부대 지역도 아니고 어느 야산에 떨어졌는데 그럼 뭔가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도중에 확인하러 가는 도중에 평사포 다시 76mm가 날아온 거죠. 예. 이것은 이제 이건 확실하게 북한 쪽에서 날아온 포탄이다라고 네. 대포병 레이더가 잡았고 그로부터 10여 분 후에 반격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즉각적인 반격이죠. 그렇게 보신다. 네. 알겠습니다. 예,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고성 도발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확성기 중단하라. 네. 그다음에 이거 전쟁 행위나 같다.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자기들 얘기하는 이제 최고 존엄에 대한 그런 도발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 왔고 네. 또 이제 조준 사격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젖은 사격을 하기 전에 경고성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들이 젖은 사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근데 능력이- 계획성이 있게 예. 이제 이렇게 근데 능력이 있긴 경고. 있어요. 능력은 있죠. 있죠. 있다고 봐요. 예. 우리보다 북한군의 포가 우리보다 최소 3배 이상 많거든요. 능력은 충분하죠. 다만 그 뒷감당할 능력은 안 됩니다. 제가 판단합니다. 그래,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전화통지문으로 철거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김양건 명의로 또 하여튼 실천적 조치를 취하라 하면서 대화 의사를 또 밝혔어요. 네. 그럼 이 김양건이 직접 나선 것도 뭐 이렇게 심상치는 않은데. 예, 그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 각본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아주 계획적인 도발이고 김양건이 나선 것은 이제 최대한 제일 높은 급에서 이제 연계를 가지고 네. 그 컨트롤 하겠다는 그런 의사하고 또 일종의 이제 대남 유화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차원에서 우리는 이런 유화적인 제스처도 취했는데 네. 만약 남측이 받지 않고 하면은 그 책임은 이제 남측에 있다. 뭐 그런 식의 이제 일종의 심리적인 그런 예. 이제 그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거도로 이제 어떤 그 전략을 짜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일단 포를 진짜로 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단 우리의 인명피해 전혀 없습니다. 비무장지대에 쐈습니다. 그런데 쏠 수 있다는 건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48시간 내에 철거하라고 그럽니다. 철거하고 하지 않으면은 군사행동을 개시를 하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는 말미에 가서 철거하면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호부터 발생하는 무력 도발, 무력 충돌은 다 남한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사회가 이를테면 우리 국민들이 네. 지금은 북한 포탄이 날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개강된 상태죠. 도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한 것이 아주 통쾌하고 또 북한이 단 4발을 쐈는데 우리는 수십 발을 갖다가 그것보다 몇십 배로 강한 포탄을 수십 발을 또 쐈습니다. 이거는 3배 보복이 아니라 수백 배 보복이었어요. 물론 그들도 인명피해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내일 또 모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또 평정을 찾고 본연의 어떤 그 북한에 대한 예. 또는 통일에 대한 본연의 생각이 나올 겁니다. 그때는 이제 또 충돌이 생긴다면 왜 확성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충돌이 나게끔 하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국론이 분열될 것이다. 남남 갈등을 기도하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아주 고도로 그 계산된 그런 전략적 행보다 때리면서 동시에 대화 제의하고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이제 그렇게 이제 두 분이 해석하셨는데 자 이제 우리 측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이제 사실은 이제 관건이에요. 우선 아까 늦었던 것이 아니다. 현장에서 매우 신속하게 적절하게 잘 대응했다. 이렇게 아까 그 실제 군사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확성기 방송은 계속된다.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럼 지금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은 지금 적절하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뭔가 좀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형 사격한 것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십 배, 예. 수십 배 정도 그 정도의 화력으로 이제 했는데 북한에서 통지문이 온 다음에 아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 의지가 확실하다. 네. 우리가 당신들이 군사적인 도발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응징을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의지를. 네. 하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좀 주저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역시 북한이 도발하면은 군사적인 대응 거기에 따르는 대응은 확실하게 할 의지가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도발해올 테니까요.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대북 확성 심리전 하는 거는 발단이 그 군 병사 2명이 지금 다리가 절단된 거 아닙니까? 이제 불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에 의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돼야 되는 거죠. 북한이 뭐 사죄를 하고 사과를 하고 뭐 책임자를 처벌한다든지 네.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한다든지 그러한 조치들이 취해져야만이 이제 그 중단하거나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어제 그제 시작됐잖아요. 통상 이렇게 한미 군사 훈련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북한이 겁이 나서라도 이게 군사도발을 위협은 하더라도 실행으로는 옮기지 못해 왔던 것 같고, 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뭐 도발은 없을 거다 이랬는데 이번에 도발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한미연합 훈련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미군의 증원 전력이 투사되는 훈련과 그렇지 않은 훈련이 있는데, 네. 이를테면 천안함 폭침이 키 리졸브 훈련 마친 직후에 천안함 폭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키 리졸브 훈련은 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미군이 빨리 들어오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독수리 훈련은 그 들어온 전력들이 실제로 막 움직이면서 전쟁을 한번 연습을 그래요. 한번 해보는 예, 거고요. 실전으로. 아주 예. 무서운 훈련이죠, 북한으로서는. 그런데 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이러한 실제적인 무력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휘하는 지휘 팀들만 들어와서 그냥 각자의 벙커에 들어가서 예.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한반도에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군 그 주한미군 외에 추가로 들어온 거라고는 네. 미 실함대 지휘함이 있습니다. 블루리지라고 하는 네. 그 지휘함 하나 들어와 있고, 또 MLP라고 하는 그 신형 상륙함이 하나 있어요. 네. 수송선처럼 생긴 거. 그거 하나만 들어와 있을 뿐이에요. 항공모함도 없고, 알겠어요. 또 예. 항공모함이 지금 서태평양에 있지도 않습니다. 미국 샌디에고에 지금 둘이 가서 그 조지 워싱턴이 미국 샌디에고에 가서 임무 교대하러 가서 지금 신고식을 5시간 전에 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서태평양 지역에 항공모함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내일 만약에 정말 상황이 심각하다 해서 그 조지 워싱턴과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항공모함이 임무 교대를 했습니다. 네. 그럼 로널드 레이건이 내일부터 최고 속력으로 달려오면 7일 걸립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북한으로서는 골든 타임이다라고, 왜냐하면 이 미군 전력이 제일 약한 시점이다라고 전력이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약해진 이 시점이다 이 말씀이죠. 지금 저 자막에 그래서 우리 군이 대응 사격하고 나서 진돗개 하나 발령했어요. 진돗개 하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진돗개라는 것은 이제 경계 태세인데요. 네. 평소에는 진돗개 3개죠. 그러다가 진돗개 2개가 발령되면 막 무장 탈령병이 발생했다든지 이럴 경우인데, 그게 바로 이제 작년에 예. 임병장이 그래요. 무장 탈영했을 때 진돗개 2이 발령됐고, 진돗개 3은 최고 경계 태세입니다. 이제 해당 지역의 휴가 외박, 진돗개 하나. 진돗개 예. 하나가 최고 경계 태세인데 해당 지역의 휴가 외박 나갔던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군인들이. 그러면 이것은 합참이 내리는 것이 아니고 네. 해당 지역 지휘관이 내립니다. 군단장이? 작년에 이제 임병장 탈영 사건 때도 22사단 사단장이 내렸어요. 그래요? 지금은 아마도 육군단 군단장이 내렸을 군단장이 것으로 판단을 내렸군요. 하는데, 예. 연천 지역의 육군단 지역에 있는 군인들이 다 지금 외출 외박을 그러면 군자고 저거는 들어갔을 경계 텐데, 태세고 데프콘은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데프콘은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프콘이 격상되면 예. 작전 지휘권의 한미연합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쟁이기 때문에 네. 평시 상황이 아니고 전시 상황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데프콘은 그대로 놔두고 진돗개만 가지고, 왜냐 이거 평시 상황 우리 합참이 관리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맞추어서 예. 지금 이제 연천 지역 아닙니까? 연천 지역에 바로 연천 후방에 동두천이 있는데, 그래요. 그 동두천의 주한미 이사단이 외출 외박을 다 들어오라고 지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것도 저 미 이사단 독자적으로. 독자적으로. 왜냐하면 육군단과 항상 작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군요. 보조를 예. 맞춰주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전쟁 시는 한미연합사에서 뭐 지휘를 하지만 평시도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에 한미가 연합해서 국지도발 대비태세 작전 계획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네. 아마도 그런 계획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예. 미군 이사단도 외출 외박을 지금 회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신근 대표가 북한의 의도를 쭉 설명하면서 남남 갈등을 기도하는 측면도 있고, 막상 이제 그 재차 도발이 있었을 때 우리 국내에서 야, 뭐 확성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확전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그 심리전적 측면도 있다. 그런데 이제 당장 그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대체로는 확성기 방송을 당분간은 계속 해야 된다.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우리가 그만둔다는 건 말이 안 된다지만, 한편으로는 그거 좀 생각해 볼 때가 있다. 뭐 한번 재고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적지 않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방송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또 역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 제한을 해야 역 제한을 하는 것을 확성기 방송의 원인 제공이 이제 북한이 했다. 이 사병이 2명이 네. 지뢰 매설에서 이제 2명이 불상사가 생겼으니까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라. 그 다음에 책임자 처벌을 해라. 그 다음에 그 재발 방지 약속을 해라. 당신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제거해 보겠다.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역 제한을 하고 이제 만날 수 있는 거죠. 이 군 당국자들이 그런 식으로 아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그것을 예. 넘어서
이 확성기 방송 재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2010년도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오이사조치 내용에 심리전 재개하겠다가 오이사조치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오이사조치의 여러 가지 조치 중에서 대북 경협을 이제 좀 제한하는 것, 그리고 우리 그 대한해협과 제주해협의 이 북한 상선 통행을 제한하는 것, 네. 뭐 이러한 것들은 제재에 들어갔는데 심리전 재개하는 것은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조준 타격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때 뭐 정부가 조금 좀 부드럽게 압박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었겠죠. 그러면은 이 확성기는 오이사 조치의 일환입니다. 이 오이사 조치 큰 틀에 놓고 봐야지 확성기 하나만 떼고 놓고 볼 일이 아닌 것이죠. 오이사 조치에서 이왕에 했어야 될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따라서 네. 방금 이제 그 김 박사님께서는 그 지뢰 매설한 그 우리 하사 두 분에 대한 어떤 그 사과, 그 행위에 대한 사과, 이것이면은 확성기의 중단과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죠. 천안함, 연평도 포격 도발 이러한 것에 대한 예. 사과는 있을 수 없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재발 방지 정도는 받아내야 네. 확성기라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공격을 지금 한 겁니다. 네. 역대로 이러한 북한 정권에게 이러한 강력한 공격이 없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공격을 했는데 지뢰에 대한 사과로 이러한 강력한 공격을 알겠습니다. 거둔다. 예. 이것은 등가성이 맞지 않습니다. 오이사 따라서 조치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그동안 안 됐던 것을 이번에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이것은 천안함 폭침부터 시작된 일련의 이 군사적인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사과 또는 입장 표명 통합적인 이것을 받아내고 맞습니다. 풀더라도 풀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데 지뢰 그 세발과 바꾸기에 너무나 예. 큰 공격을 지금 우리가 하고 근데 있습니다. 뭐 오이사 조치 무조건 해제하자고 하는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있어서 황당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그런 정치권 얘기까지 오늘 다 분석하기에는 네. 좀 시간이 부족합니다만 어쨌든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당장 북한이 공개적으로 24시간, 48시간을 얘기했으니까 적어도 48시간 직후에 벌어질 어떤 긴급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군이 정말 철저하게 좀 대비하면서 상황을 좀 관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